오늘은 호주 대학 학자금 융자 제도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호주 학자금 융자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올 때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호주 우연히 이제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호주에 체류하는 것을 살기를 잘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유튜브는 이 교육의 균등의 기회를 주는 호주 학자금 제도를 알아보고 이 주제와 관련된 Q&A를 상상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가 젊은 학생들 그리고 교육계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 융자금 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에 유학생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궁금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학생 등록금을 tuition fee라고 그러죠. 호주 대학 학생들 중에 16만 명, 즉 평균 26%가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은 평균 호주에서 어느 정도 등록금을 낼까요? 거기 보면 2019년 조사에 의하면 평균 학부 학생은 2만 불, 대학원생은 한 3만 불 호주 달러로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6.2% 증가하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매년 이 tuition fee 그러니까 international 학생들의 학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유학생이 받은 많은 학자금으로 호주 대학의 재정을 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주 로컬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봅시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첫째는 정부 보조 장학금이라 해서 이것을 영어로 CSP 그러니까 Commonwealth Supported Place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주 정부가 보조해주는 학자금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this is a subsidy as the Australian government pays one part.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융자금으로 페이를 하는 거죠. 이 융자금 페이를 하는 것을 HEX Help Loan이라고 합니다. HEX는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그 다음에 HELP는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HEX랬는데 지금 HELP로 HEX HELP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이 융자를 받아 나머지 학자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페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CSP는 현재 44개 호주 공립대학이 CSP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뭐냐 하면 호주의 로컬 학생들이 공립대학을 신청해가지고 주로 학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데 대부분의 이제 호주 로컬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면 이거는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컬 학생들 이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 뭐 이건 저절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CSP를 받게 되고 이 자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주 시민권자, 그다음에 영주권자도 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다 이제 호주 정부가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이점은 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갚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the subsidy is not a loan that you will not have to pay it ba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페이를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한 10불 정도 등록금 내야 된다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7불 정도 정부에서 내주고 나머지 3불은 학생들이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헥스라는 론으로 커버가 된다 이런 뜻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CSP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학생들이 이제 어플라이 할 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CSP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대부분의 대학이 호주는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헥스 헬프 론을 1989년에 도입되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이제 선택해서 공부를 등록을 하게 되면 6주 안에
이제 CSP 플레이스를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또 헥스 론을 어플라이 하라고 이 신청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졸업 후에 갚는 건데 중요한 것은 시민권자만 되고 영주권자나 뉴질랜드는 연기가 안 돼요. 바로 앞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They are required to pay their tuition fees upfront. 그러니까 등록하면서 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영주권자하고 뉴질랜드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자만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upfront 바로 낼 경우에 1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10%. 그럼 대충 로컬 학생들이 내는 학자금은 얼마이면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느냐? 이것은 학교에 따라 다르고 과목에 따라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이제 전공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해마다 틀려요. 그런데 이제 대충은 이제 여기 2019년도 테이블 1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년에 이제 전공하는 데 따라서 얼마나 이제 갚아야 되는가 하는 그 비용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밴드 1에 보면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뭐 교육이라든지 사이콜로지, 심리학 이런 거고 밴드 2는 자연계, 매스매틱 수학이라든지 스태티스틱 통계 이런 거고 밴드 3는 로라든지 메디슨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수록 비싸죠. 한 10,000불 이상이고 밴드 2는 한 90,000불 그 다음에 밴드 1은 한 6,000불 이렇게 되죠. 이거는 1년에 풀타임 하는 경우에 이 정도 론을 이제 이 정도 피를 갚아야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 과목당 대충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풀타임 하는 경우에는 한 12과목, 10과목, 8과목에서 12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문계를 할 경우에는 12과목이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500불 정도 한 과목당 한 500불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헥스 헬프가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융자가 있느냐 있어요. 피 헬프라는 융자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석사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MBA 코스를 하는데 학부에서 이미 헥스 헬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스터 코스에는 헥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 헬프를 신청하면 융자를 해줘요. 그래서 융자 조건은 똑같고 갚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석사까지는 거의 뭐 이런 융자금을 받아서 시민권자라면 정부의 융자금을 받아서 공부를 공짜로 할 수 있다. 다만 졸업 후에 자기가 월급을 타면 이제 천천히 갚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갚는 거를 보면 이제 강제로 갚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갚는 게 있는데 자발적으로 갚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되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 2021년도 스레솔드를 하는데 이걸 compulsory repayment threshold를 하는데 보면 월급이 46,620불이면 하나도 안 내야 돼요. 그 아래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월급이 이 정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내도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월급이 4만불, 46,000불 이상이면 1%를 떼갑니다. 1년에 1%를. 그 다음에 이제 5만불 이상이 되면 2%를 떼가고 그 다음에 6만불 이상 되면 3.5%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10%까지 떼갑니다. 10%까지 떼가니까 뭐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5만불 정도 월급을 받는다 하면 한 1,000불 정도 1년에 떼가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100불 정도 그거는 크게 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갚는데 대부분의 학생에게 물어보면 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걸리고 부담 없이 이제 자동적으로 텍세이션 오피에서 월급에서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한 수입의 80%를 떼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달에 한 경우에 따라서 500불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헥스 헬프로 받아가지고 졸업 후에 해외로 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해외로 간 사람도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호주 세무서에 신고해서 융자금을 갚아야 됩니다. 월급이 이 정도 이상 되면. 그러면 직장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장을 못 잡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얼마나 빌릴 수 있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빌릴 수 있는 거는 무제한으로 많이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there is currently no limit to the amount you can borrow from 헥스 hel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갚는 거는
자기가 직장을 잡고 11개월 이후부터 이자를 이제 떼가는데 이자율은 한 1.9% 정도 굉장히 작아요. 은행 이자보다 더 작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이 발론티어 페이먼트를 하는데 하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집을 융자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이 헥스 비용이 있으면 그 빚이 있으면 그거를 빼고 이제 융자를 해주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융자금 신청비는 없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Study Assist 웹사이트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러면 제도에 그 허점이 없느냐? 허점이 있어요. 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호주가 17%의 학생이 융자를 못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육부가 매년 6억 불 빌려주는데 거의 1억 불을 손해보고 있고 호주의 융자금 빚은 자꾸 늘어나서 지금 현재 70억 불이 빚이 있고 26%의 성인이 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270만 명 호주인이 이 빚을 지고 있고 한 사람당 한 2만 명 이상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오래전에 안 사실인데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호주가 세계에서 빚이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이제 복지제도를 너무 제너러스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헥스 헬프에 엄청나게 루프홀 그러니까 허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호주 정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월급이 4만 불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페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세트에서 차지하잖아요.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입법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복지 위주의 사회제도는 사회 전반의 후퇴와 빈부격차를 어떻게 보면 더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 상승의 기회를 주는 것과 그리고 재정적 운영의 균형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호주 복지제도를 보면서